1987년 10월 5일 오후 3시 40분 피츠버그의 어린이 병원에서 벤자민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식받을 순번이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벤자민의 엄마인 샌디 스티버머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서 물었습니다. 대개 아들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생후 13개월 된 아들 벤자민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칠까봐 샌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5.4kg 정도 됩니다. 지금 이식해야 하는 간의 크기가 어린이에게 맞는 것이기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 내에 여기 도착해야 하는데 오실 수 있죠? 그럼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따져봤을 때 와이오밍주 캐스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츠버그까지 8시간 만에 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샌디의 남편이며 벤자민의 아버지인 마이클 스티버머가 나에게 전화한 시각은 오후 4시 10분이었는데 그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난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연락이 왔는데 간이 있대. 아내와 아들은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 난 일하다가 연락을 받고 그리로 가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회사 경납고에서 보자. 마이클과 나는 이 일이 있기 7개월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는 엔지니어, 나는 고참 기장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비행기가 넉 대 있습니다. 3월에 이미 우리 회사 사장님은 스티버머의 아들이 간 이식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언제든지 회사 비행기를 태워주라고 내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캐스퍼에서 피츠버그까지 8시간 만에 어떻게? 더욱이 피츠버그행 비행은 처음일 뿐 아니라 비행 지도도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상태에서 나는 부엌을 둘러보다가 선반에 놓인 전화번호부를 내려 미국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대략 거리를 재었습니다. 회사 제트키를 이용하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트키는 다른 곳을 비행 중이어서 지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운행할 수 있는 것은 F90기 뿐인데 그것은 최대 속력이 240노트밖에 안 되고 연료 충전을 위해 경유주도 한번 들러야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본인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 되더라도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트기를 갈아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클 가족은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부는 극도로 초조하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난 비행 스케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부기장인 마이클 롱은 비행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우리가 탈 비행기를 경납고 밖으로 몰고 나와 연료를 주입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태운 비행기가 정상 고도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찍찍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트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계속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날씨마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가 지나가는 시카고 지역엔 천둥과 비바람이 치고 있고 피츠버그는 폭설 예보가 내린 상태이니 설상가상으로 벤자민이 6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면 다른 대기자에게 이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 시간에 올 수 있는지 마이클에게 병원에서 확인 전화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부기장과 나는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이기에 마이클 부부의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속력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마이클 부부에게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난 두 손을 마주 잡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 어린 아이가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소서. 제발. 이어서 일어난 일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0 노트에 있던 속력이 200, 220, 240, 280, 300, 320 노트로 계속 오르더니 마침내 340 노트까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속력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천사의 두 날개 위에 앉아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다른 기장들의 확인과 문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풍속계를 보고 있나?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겠나? 이날 밤 다른 비행기들은 기상 악화로 비행 속도를 변경했으며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계속 착용하고 있도록 조치했으며 식사 시간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행기는 내가 시험 삼아 끄트머리에 올려놓은 동전이 떨어질 기색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덴버 항공 관제소에서 우리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지금 속도로도 괜찮습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미부에서는 풍속이 80에서 100 노트 정도 됩니다. 평소에 관제소와의 통신은 감정이 모조리 배제된 사무적인 어조로 이루어졌지만 이날 밤은 우리의 비행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을 관제소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또는 격려의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 시간에 어린이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겠다는 사정을 전했을 때 어느 관제소의 여자 담당자는 계속 지켜보며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여기 지상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신의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악천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은 한랭 전선이 가로놓여 있었고 피츠버그는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가까워지자 한랭 정선은 달과 별에 반사되어 긴 은색 다묘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랭 전선에 접근한 순간 또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랭 정선이 얇은 구름이나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우리는 아무런 방해 없이 비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서쪽으로 2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을 지날 때 구급차를 대기시킬 수 있는 곳과 가까운 활주를 주겠다는 연락이 관제소에서 왔습니다. 잠시 후 다른 관제사가 또 연락해 왔습니다. 어린이 병원으로 가야 되죠? 예, 방금 알레커니 카운티 공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다른 관제관들과 함께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끊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그때 알레거니 카운티 공항에 대한 일기예보가 라디오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날씨는 쾌청했습니다. 마이클과 나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공항 관계자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구급차가 대기 중이며 우리가 도착하기를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무사히 착륙하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구급차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클 부부가 비행기에서 내려 구급차에 오르기까지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문을 닫는 순간 보니 그들의 아들 벤자민은 엄마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남자 간호사가 문을 닫으며 내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기 높은 곳에 계시는 분께 더 많은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시고 오늘 밤 우리가 체험한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믿지 못할 거려. 벤자민은 10시간 30분에 걸쳐 수술을 받고서 건강한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리고도 거의 2달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현재 벤자민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배에 커다란 U자형 흉터가 있는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평화를 빕니다.